탁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 청와대 문제 얘기를 할게요. 청와대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은 윤석열 인수위가 되면서 첫 번째 이제 실무적인 충돌인데, 저는 이 실무적인 충돌은 늘상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쪽이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정부.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 이데올로기 담론 전쟁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지지율 빠지고 다리 풀리고 선거 때만 뭐 이런 담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청와대 관련돼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이거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등등이 나오는지 한번 이제 봤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인수위는, 내가 일단 인수위한테 쓴소리하면, 전쟁이 시작되면 담론 싸움은 누구라든지 해라. 그리고 이 청와대 이전 관련되면 이 청와대 임에 실무자가 있을 거고, 그 실무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계속 저쪽에서 이겨 먹어야 되는데, 저쪽이 시위를 하든 우리는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담론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터지면, 그럼 지지율 빠지고 위기가 온다. 제발 정치들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라고 이거 저쪽에 일단은 얘기를 해드리고요. 약사님 감사하고요. 열받은님 감사합니다. 김세윤님 감사하고요. 식물나라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저는 지금 청와대는 민주주의 공간 아니라고 봐요. 민주주의 정신이 깃든 곳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을 실무자로 보지 않아요. 대통령은 의사 결정을 하는 실무자입니다.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해주는 실무자예요. 대통령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군림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이렇게 추상적인 상징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상징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의 고뇌, 고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높이 보는 거지, 의사결정을 안 하고 똥무게 잡는 사람을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실무자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 청와대는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간 설계, 여러분 건물 짓는 분들 다 보면 공간 설계 하잖아요. 화장실 가고 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수납 공간 마련하고, 그 수납의 위치나 이런 게 해서 다 효율성을 생각을 하고, 접대할 때 뭐 이런 거 다 인간 삶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공간 설계를 한다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 일상적인 생활, 업무 공간으로서의 설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 공간이 아니라 의전 공간으로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집무실마저.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거기 근무자들 대통령 보고하려고 하는 거나 기타는 업무를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비효율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게 고립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의전 담당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동선이. 그리고 그 비서실 위치나 이런 게,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동선이 강요된 권위의 공간, 권위주의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반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왕정과 민주주의의 과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 같은 대통령을 모시는 장소로 지어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질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통령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 같은 대통령이라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현대건설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게 왕 같은 대통령을 모시는 장소로 지어진 공간이에요.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리고 그로 인한 저는 비극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보면 그 비서관들이랑 소통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서도 결국은 업무 프로세스, 의사결정자 대통령의 업무 프로세스가 개떡같이 이상하게 망하는, 경호실이 주도가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의 그러니까 업무 부서 중에서 들어가면 경호실이 되게 이런 대통령의 생활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실무자들은 측근들과 이런 거에서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담론이 풍수, 이런 담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풍수니 뭐니 하니 이런 개떡같은 전근대 논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청와대 이전의 이데올로기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설득의 포인트, 저쪽이 공격을 해서 설득의 포인트가 뭐냐고 하냐면,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은 실무자다, 의사결정하는 실무자다, 이게 포인트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직원 및
비서 및 직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합리적 공간, 그러니까 청와대도 합리성의 공간이어야 돼, 합리적인 공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도 미니멀리즘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순하고 깔끔한 미학이 적용된.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이 핸드폰 같은 거는 미니멀리즘 아닙니까? 애플 이런 것도 딱 네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응? 심플하고 기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재탄생하길 바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저는 맨날 하는 거죠. 정파 모임 이름도 그랬고, 자유롭고 개방된 프리 앤 오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세기에 자유롭고 개방된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문화선도국 아닙니까 지금요. 그 대한민국의 상징물로서의 그 청와대여야 된다. 온전한 민주주의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세련미가 반영된 국가의 심장. 청와대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리모델링 하는 동안 정부 부처와 시민 대통령은 잠시 불편함을 겪고 다른 데서 업무를 보고 직무를 봐야겠죠. 응? 그래서 저는 그러고서 아까도 이제 초반에 얘기했지만 윤석열 신정부, 일단 정부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있으니까 일단 신정부라고 부를게요. 이 신정부가 추진을 사업할 때 이런 식으로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전합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저쪽이 공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받아치면서 담론 전쟁이 붙어야 되지, 이 담론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일을 추진하면 그러면은 이제 프레임 씌워져서 박살이 나는 거죠. 상대가 담론 전쟁을 걸어오면 그 담론을 뒤집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해야 되는데, 내로남불, 니네는 내로남불 이거로만은 안 돼요. 집권은 이제 야당일 때는 민주당 니네 내로남불하지, 니네는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어라고 해서 권력을 인수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보고 나중에는 권력이 2년 3년 되고 나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 보고까지 이렇게 쭉 리포팅이 되는, 이래서 이런 일을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대통령을 뽑아 주셨지만 저는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합니다. 설득 과정이 있고, 그 설득을 저쪽에 말꼬투리 잡고 나올 때 그거를 이 자식들 하고 그걸 반박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서 그래 이거는 항시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몇 퍼센트는 민주당 쪽 몇 퍼센트는 윤 후보 쪽,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항상 50% 이상이 넘는 담론 전쟁, 여론전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어떻게 이제 청와대 이전 같은 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담론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도 인수위도 그 어디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쳐발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초반부터 좀 이건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건 그러니까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실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청와대가 의정 공간으로 되게 비효율적인 공간이고, 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적 가치 이런 걸 내세웠던 대통령으로서 일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그리고 내 후임들도 그럴 수 있도록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시대, 비효율적인 의전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를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를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단 나는 국방부를 쓰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쟤네들이 걸고 있는 저 무슨 풍순이 뭐니? 저런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이런 프레임 전쟁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많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네요. 헌터 양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광고를 한번 누르고 갈게요. 전 지금 청와대를 계속 쓰라고 얘기한 거를 들렸어요, 이게요? 네. 서그레이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실무자다. 청와대는 실무의 공간이다. 의전의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왕 같은 대통령을 모시던 장소인데 실무형,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정도면 여러분 설득이 되지 않을까?
아, 저 새끼들 오늘 무당 얘기 질질질 하는데 나 지겨워 죽겠어. 네.